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중국어학전공 석사과정 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용学教程이란 책으로 독서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번 학기 전공 수업 교재로 활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용学教程이란 책이고요. 저자는 소정위, 출판사는 북경대 출판사입니다. 책의 목적은 화용론의 원리와 응용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고요. 주요 내용은 함축, 공손이론, 화행, 전제, 대화구조, 적합성 이론 등을 주요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서 목적은 화용론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의 언어 형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화용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론은 문장의 사전적 의미를 다루고 있지만 활용론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한 사용되는 의미를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했을 때 단순한 날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같이 산책할까요? 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활용론의 핵심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개념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 함축입니다. 대화 함축이란 말 그대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를 문맥을 통해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언어학자 그라이스가 제안한 협력 원칙에 기반합니다. 협력 원칙에는 네 가지 경률이 있는데요. 첫째는 양의 경률,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질의 경률입니다. 즉, 거짓 정보를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셋째는 관련성의 경률로 대화의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야 합니다. 넷째, 태도의 경률인데요. 즉,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제 시험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밤새 공부했어? 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크닉 날씨를 묻는 질문에 일기예보 보니까 우산 챙기라던데 라고 답하면 이는 비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 함축은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의미를 유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즉, 단순한 말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공손이론인데요. 공손이론은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은 언어학자 브라운과 레빈슨이 제안했습니다. 체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 체면, 즉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 발표 정말 잘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체면을 지켜주는 적극적 공손 전략이 됩니다. 둘째는 소극적 체면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창문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극적 공손 전략입니다. 공손 전략은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화마다 공손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제란 화자가 어떤 발화를 할 때 그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 이미 가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정보이며 듣는 사람도 이를 공유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전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 전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가 실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도착했어 라는 말에는 내게 친구가 있다는 전제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사실 전제인데요. 어떤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똑똑한 걸 알고 있어 라는 말은 네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는 상태 전제입니다.
어떤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 라는 말은 그가 예전에 안 좋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전제가 공유되지 않으면 대화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나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라이스의 협력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원리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화자와 청자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라이스는 네 가지 경륜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질의 경륜입니다. 즉, 거짓을 말하지 않고 증거가 있는 것만 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양의 경륜입니다. 정보를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적절한 양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성의 경륜은 대화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넷째는 태도의 경륜인데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협력 원리를 일부러 위반하면서 대화 함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너 숙제 다 했어? 라고 물었을 때 B가 내 방 엄청 깨끗해 라고 답하면 이는 숙제를 안 했다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협력 원리는 단순한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광고, 문화, 유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독서평인데요. 이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 개념들의 체계화된 소개,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언어 이해 측면에서 활용론의 지식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숨겨진 의미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언어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고, 언어 사용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활용론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서 논문에 실적용시키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